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적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이 좌지우지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4단계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의 개요와 핵심. 두 번째,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 번째, 신청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얻는 추가 혜택까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 많으셨죠? 내 나이가 65세인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죠? 예금 3천만 원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못 받는다던데요? 국민연금 받으면 깎인다는데 얼마나 깎이죠? 부부가 살면, 같이 살면 더 깎인다고요? 이런 의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65세 넘으면 자동으로 준다고? 아닙니다. 부부 한 명만 준다고요?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못 받는다? 자동차 있으면 탈락한다?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한다? 받게 되면 계속 쭉 받는다? 요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요런 오해들도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나 쉽게 받는 것 같지만 막상 따져보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차이가 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적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 금액이 좌우되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국민연금은 몇 년을 부어야 받을 수 있죠? 네, 맞아요. 최소 10년이에요. 그럼 두 번째 퀴즈. 시세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큼이나 힘이 되는 노후의 핵심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짧은 쇼츠 몇 개만 보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거나 대충 뭐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현실적으로 약관에 쓰여진 내용은 100% 이해하고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파악해야 실수를 안 하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다면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는지, 왜 탈락했는지, 갑자기 금액이 줄었다고 통보가 오는지, 그리고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100명, 잘 사는 순서로 100명 줄을 세운 다음에 뒤에서부터 70명까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최대 월 40만 2,740원,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월 최대 64만 4,3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기초연금, 이 제도의 핵심은 나이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국내에 거주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하면 핵심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일 때 부자 30명만 빼고 70명에게 매달 주는 돈인데 받느냐 못 받느냐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이냐? 소득 인정액은 실제 버는 소득과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재산을 얼만큼의 소득이다라고 바꾼 환산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4 기준으로 단독가구, 그 다음에 부부가구 이만큼씩이었는데 올해 2025년 기준으로 그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됐어요. 올랐어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혼자 계실 때는 228만 원 이하의 소득이고 소득 인정액이고 부부 가구의 경우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부부 합산 월 200만 원 가까운 소득이 있는데 기초연금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노후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 인정액 중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실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연금 중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수급자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소득이 여기 실제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공기관의 노인 일자리에서 생긴 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시되지 않은 몇몇 연금들도 있죠. 여기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두 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영상 만들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실제 소득에 대한 핵심을 정리해 보자면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각종 연금들,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나 원룸에서 나오는 임대소득과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득 인정액의 두 번째, 재산을 소득으로 이렇게 환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재산에는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주택 같은 부동산, 그리고 보험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재산과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얘도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2천만 원까지는 빼고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0.00417을 곱해서 그걸 월소득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예금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은 빼요.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1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월 약 41,700원의 수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예금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있으면 그중에 2천만 원은 공제를 하고 8천만 원에 대한 금액만 0.00417을 곱해서 월 약 33만 3,600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금이 더 많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금이 5억이다. 그럼 역시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그럼 남은 금액이 4억 8천이죠. 4억 8천을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할 때 예금 5억을 가진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주택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지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기준으로 기존 가격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요. 아까 예금에서 2천만 원을 빼듯이 공제를 한 다음에 그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을 때 생각보다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연금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교해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에는 자동차가 있었죠. 자동차는
해마다 보험료를 갱신하실 때 연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이 된다고 하니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골프나 콘도 회원권도 포함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재산 항목은 이거를 재산 그대로의 금액이 아닌 월소득으로 바꿔서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제외한 뒤에 약 0.4% 정도 월소득으로 환산했죠. 그리고 자동차는 4천만 원 이하면 안 들어가고 이상일 때만 들어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시도별로 다르긴 하지만 1억 3,500만 원 제외하고 역시 환산한 금액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추가할 거니까 그것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을 내가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대상이 된다면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모바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컴퓨터로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가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핵심 편한 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특히 이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챙긴 다음에 생일이 속한 전달에 가서 바로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5월이시라면 4월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생일이 예를 들어 12월이시라면 11월에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이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만든 영상 쇼츠에 올려뒀으니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기초연금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거와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월 통신비 최대 12,100원까지 혜택이 감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세, 건강보험료도 감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이렇게 연동해서 혜택도 있고요. 교통비, 문화비, 장례비 같은 지자체별 지원도 있으니 요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게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하지만 한두 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연간 최소 수십만 원 이상은 절약을 할 수 있으니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역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초연금 관련해가지고 계속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 두 분일 때 감액이 됐었는데 그거를 없앤다든지,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 기준이 너무 낮다, 그거보다 더 높이 해야 된다, 이렇게 현실화를 논의하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그런 병행하는 수급 체계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바뀌실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첫 번째, 만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도 있고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을 통해 일궈낸 재산과 국민연금, 거기에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자식들에게 부담 지우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시니어층을 위한 정책은 정책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권자의 수 자체가 젊은 층과 비교가 안 되니까요.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각각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기에 존중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이런 활발하게 의견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주는 것은 받고 생각하자입니다. 주는 건 일단 받아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등이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나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요거를 잘 생각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기본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권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